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강원도 삼척에서 원자력 발전소 유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가 최근 실시됐죠. 유치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만 정부는 주민투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앞으로 4년 동안 일자리 70만 개를 창출하겠다면서 민선 6기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중점을 둔 분야가 여성 일자리라고 하는데요. 2부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에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청취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드리는 생활법률 상담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10월 13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최근 강원도 삼척 주민들이 원전 유치에 반대한다면서 주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원전 유치 반대로 나왔습니다만 정부에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연유인지 또 주민투표라는 게 어떤 건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원대학교 공공행정학과 정정화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척에서 원전 유치와 관련한 주민투표가 있었는데 먼저 어떻게 해가지고 주민투표까지 가게 된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삼척시가 원래 2010년도 12월에 그 신규 원전 유치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게 이제 발단이 됐습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부안 사태로 알려진 2003년도 부안 군수가 중저준이 방패장을 유치할 당시에 군의회도 반대했고 주민들도 반대했는데 군수가 일방적으로 유치했다. 이게 이제 절차적인 문제에서 발단이 됐는데 삼척시에서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단체장이 그 당시 삼척시장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게 발단이 됐고요. 그래서 지난번 6.4 지방선거에서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면서 이게 주민투표가 본격적으로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투표 결과는 원전 유치에 반대한다는 주민들이 아주 많았죠? 네네네. 투표율이 67%에 유치 반대가 85% 나와서 거의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산업자원부에서 오늘 어제 발표한 내용도 6.4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수는 1,597명인데 지금 주민투표는 투표 등재단 명부가 42,480명으로 한 2만 명 졌다. 이래서 주민들의 충분한 의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지금 산업부에서 얘기하는데 이건 조금 법에 의한 주민투표법은 투표인 등재 명부가 확정돼 있지만 이건 주민들이 자발적에 의한 투표여서 주민투표를 하려면 주민투표 이용 정보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대상으로 주민투표 등재자를 작성하다 보니 6.4 지방선거에서의 유권자 수와 좀 차이가 있던 거죠. 예를 들면 주소지를 삼척에 두고 있지만 외지에 거주하고 있다든가 군인이라든가 출타한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는데 나의 정보를 주겠다는 동의서를 제출을 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6.4 지방선거와 지금 주민투표와의 이 투표 인수가 좀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 그 방송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주민투표라는 게 과연 어떤 제도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번에 실시된 주민투표 어떤 제도인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 주민투표법이 2003년도 12월에 제정이 돼서 2004년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의제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는데 직접 주민 자치에 있어서 직접 주민들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제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그러니까 단체장을 임기 전에
시장 군수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죠. 예. 주민 소환.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법안을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 발의 이런 세 제도가 있는데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사항 중에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결정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주민투표에 올릴 수 있는 안건에 대한 기준도 있나요? 네네. 우리 주민투표 7조와 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7조는 주민투표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한다. 그래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 또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제8조에는 국가정책에 관해서도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의 시군 통폐합 또는 중요한 국가시설의 설치도 국가사무 정책도 주민투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삼척에서 치러진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선관위에서는 주민투표 사안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건 어떻게 된 과정인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주민투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주민투표법에 원전 건설은 이건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는 절차가 지방자치단체장이 투표를 요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무부처인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한 부처에서 이걸 주민투표를 붙여야 되는데 이건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전을 유치를 하겠다는 것은 지방의 의사지만 이미 그 이후에 국가 신규 부지로 건설이 지정 고시됐기 때문에 고시된 걸 취소한 건 아니다. 그래서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어서 거부를 하니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는 그러면 위탁 발의도 못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의 법적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가 아니고 자발적인 자체적으로 실시한 주민투표가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주민투표라는 게 주민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닌가 보죠? 네네. 예. 그렇다면은 산업자원부에서 어떻게 그쪽에서 별도로 주민투표를 또 실시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주민투표가 실시되어 있는 거고요. 그 산업부에서 별도로 대개 중앙정부에서 요청해서 예를 들면 원전 건설 같은 경우를 주민투표를 붙이면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그렇고. 이런 경우에는 정부에서 직접 주민투표를 부의할 가능성이 없죠. 다만 이번 주민투표에 있어서 투표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시비가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투표는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중립적인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법에 따른 절차를 그대로 따라서 투표를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주민투표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삼척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원전 건설을 강행할 수는 있습니까? 얼마든지 강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산업부에서는 이거를 충분히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영덕이라든가 이런 지역 쪽에서 반대가 심하니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후 핵연료보다도 이 중전이 방패장 건설할 때도 이건 주민투표법에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군사공항 이전도 법으로 주민투표를 하게 돼 있고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도 이 원전 건설은 주민 수용성을 가장 중요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할 때 절차적인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충분한 주민 의견을 받았더라면 아마 지금처럼 이런 얘기가 없었겠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2010년 10월 달에 할 때 그 당시에 삼척시 유권자가 5만 8천여 명이었는데 여기에 96.9%의 사람이 유치 찬성에 서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재남 의원이 입수해서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서명 대신에 동그라미만 친 거예요. 그리고 주소 생년월일도 없고 대리 서명하고 그러니까 서명부의 허위 조작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당시 삼척시 의회에서 유치 동의안을 할 때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조건부로 동의를 해준 거예요. 예. 그런데 삼척시장이 당시에 그 양반이 이거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겁니다. 거의 그렇군요. 부안 방피단 건설 때와 유치한 절차적 정당성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김대수 삼척시장이란 분이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민 소환을 하겠다. 그래서 단체장 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고 해서 주민 소환 투표를 한번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3분의 1이 투표가 안 되면 투표함을 개함을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주민들이 투표 요구를 당시 단체장이 거부해서 소환 투표까지 했는데 무산이 되고 하니 새로 이제 지방 선거 때 당시에 유치를 했던 시장과 원전을 반대하는 후보가 붙어서 거의 더블 스코어로 거의 원전 반대하는 후보가 시장에 당선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선거의 핵심 지난번 6.4 삼척시장의 핵심 이슈가 원전 건설 여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의사를 이미 밝혔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추진하면 상당히 큰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주민들은 현재 반대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강행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네네. 이게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갈등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주민의 절차적 정당성을 우선 확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가 제일 한마디만 좀 설명드리면 제주 해군기지 건설할 때 똑같은 반복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그 주민들이 마을 향약 총회에서 이걸 결정을 했는데 그 절차적인 하자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별도로 자체적으로 2007년도 7월에 주민투표를 실시를 해서 압도적으로 제주 해군기 건설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는 이건 반대하는 사람들만 어울려서 한 거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강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제주 해군기지의 갈등이 얼마나 오래된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용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정부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대학교 공공행정학과 정정화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송영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지금 대학로에서는 가을과 잘 어울리는 공연예술축제가 한창인데요. 해마다 이맘때쯤 열리고 있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소식 준비했습니다. 영국의 에든버러 축제, 프랑스의 아비뇽 축제가 있다면 한국에는 스파프로 불리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가 있는데요.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스파프는 작년 축제에서 총 객석 점유율 99.7%를 기록할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올해에도 역시 많은 국내외 작품들이 국내 공연 팬들의 호응과 함께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 관심이 많을 텐데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9월 2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는 대학로에 있는 아르코 예술극장과 대학로 예술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원래는 서울 연극제와 서울 무용제가 따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2001년부터는 이 둘을 합쳐서 세계적인 종합공연예술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 서울국제공연예술제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올해 축제에서 전체 연출을 맡은 임수연 씨에게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 대한 소개 들어봤습니다.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올해로 14회를 맞고요. 해외 연극이나 무용을 국내의 관객들과 예술가에게 그 동향을 소개를 하고 또 함께 즐길 수 있는 취지로 만들어진 축제고요. 올해는 25개의 연극 무용 작품들이 마련되어서 관객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작품들을 국내 관객들에게도 선보일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개막작으로 왔었던 독일 샤우비네의 노란 벽지가 그랬고요. 후페슈젝터의 썬도 그런 경우고요. 이제는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해외 유수의 축제에서도 먼저 티켓을 구하지 않으면 보기 힘든 작품들을 서울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축제의 네임 밸류를 지금 가진 축제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올해 어떤 작품들이 소개가 됐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올해는 독일, 러시아, 벨기에, 영국 등 모두 7개국에서 19개 단체가 참가했습니다. 예. 해외 초청작이 10편, 국내 초청작 11편, 무용 솔로 공연인 솔로이스트 4편으로 구성됐는데요. 공연에 대한 자세한 소개 역시 임수연 씨에게 들어보시죠. 독일 베를린의 대표적인 실험극장인 샤우비네의 노란 벽지 공연이 전석 유료 매진으로 공연이 끝났고요. 그리고 주요 작품으로 호페슈젝터라고 영국에서 온 현대무용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유명한 무용단체입니다. 호페슈젝터의 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복을 입은 엘렉트라라고 러시아의 람트 극장이 또 이번 달 말에 데미를 장식하러 찾아오게 됩니다. TV에서 무용 컴피티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저희 스파프에서도 한국 최고의 무용수들이 경연을 벌이는 워크숍 같은 형태의 컴피티션 대회가 있습니다. 댄스 컬렉션이라고 해서 여기서 수상한 사람들은 댄스 커넥션이라고 해서 일본의 요코하마 컬렉션하고 같이 제휴해서 공연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솔로이스트를 통해서 한국 최고의 솔로 무용수들을 계속 소개해 왔어요. 올해는 원래 한국공연예술센터에서 진행되던 것을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 편입해서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같이 기획을 했고요. 한국 최고의 춤꾼이라고 할 수 있는 김판선, 이정윤 등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네, 국내 공연으로는 어떤 작품이 주목을 받았습니까? 네, 올해는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두 거장 오태석, 이윤택 씨의 작품도 초청이 됐고요. 예. 이외에도 주목을 받은 작품으로는 작년 대한민국 연극계를 휩쓴 알리바이 연대기가 있습니다. 올해 스파프에서도 제일 먼저 전회차 매진을 기록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예.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두 4번의 공연이 진행됐는데요. 어떤 연극인지 이 작품을 연출한 김재엽 씨에게 작품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알리바이 연대기라는 제목이고요. 실제 저희 아버지랑 저희 형님이랑 저희 3사람이 살아왔던 얘기들인데, 알리바이라는 이름을 붙인 게 이제 우리가 죄가 없다라는 걸 이제 증명해야 되는 게 알리바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일제치하에서 일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고 해방이 되고 1930년생이신데 아버지가 살아왔던 시대부터 해서 이제 한국의 현대사에서 그냥 평범한 한 개인이 자꾸 이렇게 나는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살았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알리바이 연대기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한 80년 정도 현대사를 개인의 인생과 한국의 현대사를 같이 연결시켜가지고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은 아쉽게도 지난 주말을 끝으로 막을 내렸는데요. 첫 공연이 있었던 지난 목요일 오후 공연을 보고 나온 시민과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알게 된 거는 작년에 이 연극이 대단히 많은 상을 받고 호평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알고 있었고 이번에 서울 연극제에서 다시 공연을 한다 그래서 놓치기 좀 아쉽다. 언제 또 볼지 모르겠다 싶어서 보게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의 삶과 그 사회의 환경이 서로 연관짓는 모습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연극이 그거를 정면에서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보고 나와서 드는 느낌은 좀 한마디로 좀 정의 내리기가 힘든, 뭔가 중간중간에도 눈물이 글썽하게 만드는 장면도 있고, 그리고 다 보고 나서 뭔가 좀 먹먹해지고 정말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조금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보고 나서 좀 곱씹으면서 대단히 직설적이면서도 은유적인 표현도 많고, 그리고 미장센이라고 해야 되나, 그 화면 구성이라든가 배우들의 동작 하나하나가 참 아름답게 꾸며진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작품이 남아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선 국내 초청작으로는 한중 젊은 예술가들의 공동 작업으로 탄생한 무림강우라는 무용 공연이 오늘 저녁 8시에 있을 예정이고요. 네. 이외에도 괴테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연극 파우스트는 오늘과 내일 저녁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또 김도훈 씨가 연출한 연극 조용한 식탁도 목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무대에 오릅니다. 해외 초청작으로는 상복이 어울리는 엘렉트라라는 러시아 연극이 폐막작으로 선정되면서 16일에서 19일까지 공연될 예정이고요. 이외에 오스트리아 무용 작품인 블라인드 데이트 역시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예매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한국공연예술센터나 국제공연예술제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실 수 있는데요. 예. 당일 잔여석에 한해서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는 현장 구매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대학로에 위치한 여러 소극장에서 13편의 자유 참가작들도 공연된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계속되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열기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송영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정부의 금강 펜타리움 센트럴파크에 새바람이 불어옵니다. 도봉선역까지 연결되는 BRT 개통 예정, 수변공원, 천보산의 푸른 자연과 전세대 4베이, 판상형 설계로 공간의 여유까지. 10월에 찾아옵니다. 밀라기지구 금강 펜타리움 센트럴파크. 문의 1899-7566. 두통 탈출 펜잘쇼. 시댁이 옆집으로 이사 왔어요. 아, 머리야. 시댁엔 애교로 절, 두통은 펜잘로 절. 아,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에 절, 빠르게 절, 펜잘이 딱인 거죠. 상인동엔 펜잘 레이디.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개그맨 이동우 씨입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가끔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 그거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대답을 합니다. 할 수 없으면 어떠니? 시각장애인들은 일상 자체가 도전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행위,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는 행위,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도전인 거죠. 산다는 것은 도전. 뭐 꼭 높은 산을 올라가야 도전이고 큰 바다를 건너가야만 도전이고 그게 아니죠. 살겠다라고 하는 도전, 그 도전에 있는 희망, 이것이 같은 뜻의 단어인 것 같은데 하루하루를 진정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자 한다면 바로 그 안에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가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경기도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가려면은 최대 3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대책이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생활법률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한 법적인 관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 전화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시거나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는 수도권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전셋값이 계속 오르면서 수도권에서 전세 가격이 아파트 매매 가격의 70%를 넘기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를 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가에 비교한 전셋값인 전세가율은 66.3%로 지난 2001년 12월 66.4%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율이 67.8%로 가장 높았고 인천이 65%, 서울 64.6%로 뒤를 이었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의 다세대 주택 5층에서 3살 지모양이 15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양은 곧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양이 창문 근처에서 놀고 있었다는 어머니의 진술과 땅바닥에 방충망이 떨어져 있었던 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 겨울부터 저소득 취약 가구 90만여 가구가 난방비를 10만 원가량 지원받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취약계층을 지습하기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종.
네, 여성이 행복해야 건강한 사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경기도에서 민선 6기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대책 꼼꼼하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경기도 여성가족국 이을죽 국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네.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네, 먼저 여성 일자리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선 6기 일자리 대책 계획에서요, 여성 일자리가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국에서는 레디 퍼스트 경기를 정책 과제로 해서요, 크게 3가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사업으로 텐트 포 시간제 일자리 사업입니다. 예. 이 사업은 육아나 가사 등으로 풀타임 근무가 어려운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주 30시간 이내로 시간을 선택해서 일하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예. 또 두 번째 창업 지원 플랫폼 꿈마루 운영인데요. 창업 초기에는 모든 기업이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그 전문적인 창업 지원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3번째로 4050 여성 취업 지원 사업인데요. 여성들은 결혼과 임신,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경력이 단절된 고학력, 고숙련 여성, 또 중장년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린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 경력 단절된 여성들에게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 일자리 대책뿐만 아니라 안전 대책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예. 지난 6월에 그 여가부하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요. 예. 강력 범죄 피해자의 85.6% 정도가 여성과 아동이라고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매월 8일을 Look Again 보라데이라고 해서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 캠페인에는 우리 31개 시군이 함께하고 있고요. 예. 또 여성 긴급전화 1366, 가폭, 석폭, 상담소 등 유관기관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우리 경기도에서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초등학교 주변 500m 이내에 위험 요소를 직접 조사를 해서 안전 지도를 제작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안전 지도를 제작함으로써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가 심어주고 있습니다. 예. 특히 올해 11월에는 그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해서 아주대학교 병원에 통합지원센터 전국 거점 센터가 열리게 되고요. 또 고향에 있는 명지병원에 해바라기 여성 아동 센터가 이렇게 개소가 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성폭, 가폭 피해 여성들에게 상담은 물론 수사, 법률, 의료 지원, 또 지속적인 사례 관리와 심리 치료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네. 특히 내년에는 그 성범죄에 취약한 싱글 여성들이나 또는 저소득 한부모 가구를 위해서요, 연 3,000세대씩 홈 방범 서비스 지원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그 국공립 어린이집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경기도의 경우에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타시도에 비해서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계획 마련하고 계신지요? 예, 저희 경기도 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전국은 5.5%인데요. 저희 네. 경기도는 4.2%에 불과하거든요. 예. 이렇게 가장 큰 원인은 우리 경기도 내 어린이집 수가 전국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인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아울러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설치비나 인건비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열악한 우리 지방 재정을 감안할 때 획기적인 확대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럼에도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86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를 했고요. 예. 또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이나 산업단지 등 보육 취약 지역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10월 달 지금 문화의 달을 맞아서 청소년들을 네네. 위한 행사를 많이 준비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행사들이 있나요? 네. 저희 경기도에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가 개최가 됩니다. 예. 네, 이번 달 23일부터 25일 날까지 고향 킨텍스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예. 이번 대회는 꿈을 만나 행복을 만들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창의, 진로, 상상 등 5개의 주제간에 150개의 다양한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이러한 부스들은 단순히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특히 우리 경기도의 홍보대사인 아이돌 가수 키썸이 있거든요. 예. 그 키썸과 함께 도전 골든벨, 또 창작 뮤지컬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학업에 지쳐있는 우리 아이들이 모처럼 우리 박람회를 통해서 한바탕 웃고 떠들고 또 끼를 발산하는 즐거운 축제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온 가족이 함께 찾아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 청소년 박람회는 입장료가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예, 무료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가족들과 함께 일산 킨텍스에서 네. 열릴 때 참가하면 되겠네요. 며칠부터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10월 23일부터 25일 동안 3일간 개최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여성가족국 이을주 국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켈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Korean. 안녕하세요. 켈리 캠입니다. I'm going to trade in my phone. I'm going to trade in my phone. To trade 동사는 주고받다, 교환하다, 맛 바꾸다 뜻인데요. 뒤에 in, 붙이면 뜻이 조금 바꿔집니다. To trade in 동사는 turning in your used goods when you get an upgrade or a new model to get a discount. 네, 보상 판매입니다. I'm going to trade in my phone. 난 단말기를 보상 판매할 거예요. 새 모델 출시할 때? Well, will you trade in your old phone for a new one? I'm curious. Thank you very much.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수도권 투데이.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여러분의 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생활법률상담실 조상원 변호사님. 네, 조상원 변호사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 생활법률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법률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그냥 넘어가기 억울한 사연들 보내주시면은 조상원 변호사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2872번인데요. 지난 2012년 5월에 피부관리실 회원 등록으로 10회 티켓팅을 했습니다. 케어를 4번 받고 외국에 나가게 됐습니다. 당시 회원 등록 유효 기간은 3년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피부관리실이 다른 사람에게 인수되어서 사업자 그리고 상호가 다 바뀐 상태입니다. 전화해 보니까 인수 전에 회원 등록이라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네. 예, 회원 등록을 한 피부관리실이 사업자 상호가 모두 바뀐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환불이 가능할까요? 예, 이런 이제 뭐 피부관리실뿐만 아니라 요새 이제 이렇게 계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뭐 헬스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일정 기간 또는 횟수로 끊어서 이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더군다나 이 피부관리실 같은 경우는 그 한 회 이용 금액이 다른 것에 비해서 좀 금액이 높은 편이어서 10회 정도라면 거의 뭐 한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되실 수가 있는데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사업자와 상호가 이미 다 바뀐 상황이라면 이 지금 바뀐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원칙적으로 만약에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
한마디로 영업을 인수를 했는데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바뀐 사업장에도 계속해서 피부 관리를 받는다거나 환불과 관련된 처리를 할 수가 있지만 상호가 바뀌었다면 특별히 그 양수인이 내가 이전 사업자의 이러한 채무를 인수하겠다라는 표시를 특별히 하지 않는 한 이러한 그 양수인에게 어떠한 그러한 그 서비스나 환불을 요청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4번을 받고 외국 나간 상황인데 환불은 안 되더라도 남은 6번 케어도 못 받나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 사업을 양수하신 지금 현재 바뀐 사업자가 그 부분을 용인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사실 나머지 부분도 어렵군요. 사업 양수인이 그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렵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분은 이제 아예 뭐 못 받는 것이 환불도 못 받고 서비스 못 받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 이전 사업주는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 그러한 그 채무가 남아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사업자를 찾아서 그 사람에게 어떤 손해배상 요청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꼭 이런 피부관리 말고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거나 또는 알고 있어야 될 정보가 있을까요? 이렇게 갑자기 이제 사업자가 변경이 되더라도 그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징조가 있다가 이 사업주도 이제 조만간 사업주가 바뀌니까 언제까지 서비스를 종료합니다라는 안내를 대개 하고 그러는데 이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대개 오랜 동안 거기를 안 가시는 이런 분들이 좀 많은 그런 피해를 입으세요. 그렇기 그렇겠죠. 때문에 좀 일정 기간이나 횟수를 그걸 끊으시게 되면 일단은 좀 꾸준히 다니시면 어떤 그런 피해를 줄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어떤 회원 등록을 할 당시에 그 회원 등록 약관이라든가 계약서 신청서에 그러한 것들이 좀 뭐 그러한 이용권 자체가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언제까지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거를 좀 꼼꼼히 체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0111번인데요. 현재 태권도장을 운영 중입니다. 미납 수강료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한 학생이 넉 달째 교육 중인데 3개월치를 미납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전화나 문자를 해도 응답이 전혀 없고 학생은 더 이상 도장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두 부모 모두 직장에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에 찾아갈까 했는데 자칫 이게 협박처럼 보여서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납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마 태권도 운영하시는 사범이신 것 같은데 미납한 수강료를 받기 위해서 집에 찾아가 볼까 했지만은 협박처럼 보일까 봐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미납 수강료 이게 독촉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단순한 독촉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전에는 오히려 채권자가 그러한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 뭐 밤에 찾아간다든가 아니면 계속해서 전화를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이제 채무자에게 돈을 갚는 것 이외에 추가적인 어떠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돼서 좀 법이 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이 법에서는 어떤 그 위력을 사용하면서 변제를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계속해서 방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러한 채무 미변제 사실을 알린다거나 하는 것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 그 상담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3개월치 미납에 대해서 한번 독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두 직장 그 부모님이 둘 다 직장에 나서 낮에 집에 없는 경우라면 아니면은 뭐 문자로 연락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퇴근 시간에 맞춰서 한 번 정도 방문을 하는 정도 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분 경우에 그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지금 그 아이의 부모님이 지금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대처 방법이 좀 달라지실 것 같은데요. 한 번은 방문을 했는데
뭐 전혀 줄 생각을 안 하더라라고 한다면 좀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단순히 두 분이 바빠서 처리를 하지 못한 거라면 아마 방문하게 되면 바로 처리해 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방문을 했는데도 배째라식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이분은 아마도 뭐 법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내용 증명을 통해서 만약에 이거를 미납하게 되면 어떤 민사상 또는 뭐 형사상 고의적으로 안 낸다고 한다면 이건 사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으니 원만히 해결을 원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한다면 아마도 되게 큰 금액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요.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6528번인데요. 빌라 맨 위층에 살고 있습니다. 베란다 쪽에 누가 침입한 흔적이 있어서 주인한테 방범창을 달아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그전에도 에어컨을 한 달 동안 안 고쳐주다가 방을 빼겠다고 하니까 그 다음날 바로 고쳐준 일이 있습니다. 계약은 내년 2월까지인데 이게 집을 뺄 수 있는 사유가 되나요?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지금 베란다에 누가 침입한 흔적이 있어서 방범창을 달아달라고 했는데 주인은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을까요? 글쎄 지금 이 방범창의 설치 여부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그 주거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적합하도록 해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정말 뭐 한 2회 이상 도적이 들어서 또 더군다나 그 베란다 쪽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임대인이 방범창을 안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지금 침입한 흔적은 있다고 하는데 뭐 도난된 사실은 없고 사실 실제로 침입했는지 여부가 지금 명확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이것이 임대인에게 의무라고 하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도 계속 도적이 드는 집이라고 한다면 다시 세를 주거나 새로 임차인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둘이 반반씩 비용을 댄다거나 해서 이렇게 좀 원만히 협의를 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법률 상담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필요하신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법률 상담 신청합니다 하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서울 전화 02-771국에 0945로 전화하셔서 성함 그리고 전화번호 남기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립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2257번인데요. 가족들과 함께 상가 건물에 살고 있는데 바로 아래층이 노래방입니다. 이사 올 때 확실하게 거주시설로 등록하고 들어왔는데 이사 오고 보니까 외벽이라 그런지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노래방 소리가 너무 큽니다. 소음이 너무 심해서 주거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노래방에 소음공해건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 노래방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라고 하셨는데 노래방한테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그 소음진동관리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일 건물 내에 있는 어떤 그 노래방 같은 경우에도 그 뭐 아침 저녁이라든가 주간이라든가 또 야간이라든가 이렇게 나눠서 그 일정 그 소음 이상인 경우에는 어떤 그 과태료의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군요. 지금 이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주거 공간과 노래방이 함께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복합 건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어느 정도의 그 규제 대상에 해당이 되는 수준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 이 노래방 주인하고 얘기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 관할 관청에 좀 진정을 하셔서 이것 때문에 많은 좀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진정을 하시면 아마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 노래방 측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에 얘기하는 수밖에 없겠군요. 일단 주인한테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마. 예. 알겠습니다. 생활법률 상담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카니발과 삼바, 축구가 하나로 춤을 춘다. 대한항공 브라질 상파울로 주 5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보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 유연제와 다우니 아로마 듀얼을 함께 쓰면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우니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우니 아로마 듀얼.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이한님, 구성작가 강정현,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